예, 안녕하세요. 제가 그 화요일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되어서 이렇게 이제 그 녹화 수업으로 이제 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에 이제 그렇게 녹화 수업으로 이제 대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제 시험 범위까지 오늘 최대한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그 저희가 이제 챕터 1에서 이제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웠고, 이제 챕터 2에서는 리스크 5의 이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그 챕터 2까지 오늘 나가는 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숙제를 올렸는데, 숙제를 꼭 이제 스스로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시험 문제는 숙제랑 아마 비슷하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시험은 저희가 이제 배웠던 거를 이렇게 좀 물어보는 형태로 이제 나올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블랙보드에 이제 뭐 이제 공지를 하긴 하겠지만은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클로즈드 북 에그잼으로 이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저번 그 시간에는 그, 그 unconditional jump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펑션 콜을 이제 저희가 이제 서포트를 하기 위한 그런 unconditional jump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결국 이제 펑션 콜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펑션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그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하기 위한 그런 뭐 동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인스트럭션이 있는 위치로 unconditionally 그냥 그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점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점프 명령어가 이제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펑션의 형태를 보면은 인풋으로 그 아규먼트를 이제 받는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풋으로 아규먼트를 이제 받는 거죠. 예, 그 아규먼트들은 이제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콜러랑 이제 콜리라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콜러는 펑션을 콜하는 그런 부분을 말을 하고요. 콜리는 이제 콜드 그러니까는 부름을 받는 그런 펑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펑션이 끝나면은 이 펑션의 이제 다음 그 포지션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리턴 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그 위치를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리턴 어드레스에 그 PC 플러스 4 그러니까는 그 넥스트 PC의 위치를 어, 저장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return이라는 거는 어쨌든 펑션이 모든 동작이 끝나고 다시 그 원래의 그 parent 펑션, 그러니까 return 어드레스로 이제 복귀를 한다라고 했죠. PC에다가 이제 return 어드레스를 그냥 적어주면은 우리가 이제 복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그 리스크5에서 JAL하고 JALR 명령어로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펑션에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다뤘던 것이 이제 스택인데요. 어, 스택이라는 거는 뭐 말씀드렸듯이 그 temporary storage, 그러니까는 임시적으로 이제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펑션이라는 것이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을 하고 그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레지스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레지스터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그 parent 펑션에서 그러니까는 콜러가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 값이 오버라이트가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위험을 우리가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는 뭐랄까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임시적인 장소에 보관을 해둬야 된다라고 했죠. 그 장소를 우리가 이제 스택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스택은 그 last in first out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접시 쌓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택이 어떻게 이제 어, 동작을 하는지 여기서 이제 스택 포인터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택에다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놓고 이 펑션이 끝날 때 다시 그 데이터들을 스택에서 읽어서 다시 이제 복귀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 5는 이제 저장해야 되는 그런 주체를 뭐 콜리가 저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콜러가 저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룰들을 이제 다 정해놨다라고 이제 또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non-if 펑션. 그러니까는 이 펑션이 이제 마지막 펑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펑션이 다른 펑션도 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return 어드레스도 그 다음에 스택에다 저장을 시킨 다음에 다시 복귀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서머라이즈 한 것이 이 슬라이드가 이제 되겠고요. 이렇게 잘 자세하게 이 슬라이드를 이제 좀 살펴보면서 복습을 하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더 이제 배울 것은 이제 recursive function이라는 건데요. 그 recursive function이라는 거는 그 펑션이 자기 자신을 다시 콜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recursive 이제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여기 설명에 나왔듯이 recursive function이라는 건 a function that calls it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call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서로 뭐 굉장히 이제 특이한 펑션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는 없고요. 어쨌든 펑션이 이제 다른 펑션을 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어쨌든 그 이그젬플을 이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그 팩토리얼 펑션을 이그젬플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팩토리얼 뭐 아시죠? 팩토리얼은 뭐 n이 있으면은 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1까지 이제 곱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이죠. 근데 사실은 그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n이 있을 때 n을 계속해서 하나씩 빼면서 연속적으로 이제 곱해지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커시브 펑션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요 왼쪽에 이제 표현이 된 것처럼 우리가 리커시브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팩트 펑션이 있고 팩트는 역시나 그 n을 아규먼트로 이제 받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팩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n이 1보다 이제 뭐 작거나 아니면은 같을 경우에는 그냥 1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1을 리턴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n을 적어준 다음에 n-1 팩토리얼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팩토리얼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식을 보더라도 여기 보면은 여기 n이 있고 사실은 n-1 팩토리얼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토리얼 계산은 n을 곱하고 n을 이제 쓰고 그다음 곱하기 한 다음에 n-1 팩토리얼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리커시브 형태로 나타낸 것이 이 이제 펑션입니다. 리커시브 펑션으로 이제 나타낸 거죠. 예.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제 떤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느냐? 사실은 뭐 실제적으로 그냥 펑션이 실행이 되는데 뭐 자기 자신을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펑션을 이제 부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렇게 어 지금 적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 1, 패스 2. 그러니까는 뭐 별 상관없이 여기 보면은 리턴을 하긴 하는데 리턴을 하기 전에 그냥 다른 팩토리얼 펑션,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n-1로 집어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어셈블리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여기 팩토리얼 펑션이니까 팩트 펑션이니까는 팩트라는 그 레이블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뭐
그 1일 경우에는 그 n이 이제 n 여기서 이제 어쨌든 컨디션은 이제 반대라고 했죠. 그 n이 이제 1보다 클 경우에는 else로 간다. 그러니까 else로 이렇게 가는 거를 여기 해놓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A0에다가 1을 해놓고 리턴을 하면 되는 거죠. A0 우리가 리턴을 하게 될 때 A0에다가 이제 리절트를 이제 집어넣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A0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고 리턴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턴하는 요 펑션 그 함수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리턴하는 구문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else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우리가 이제 A0를 받았잖아요. A0를 아규먼트로 받았는데 그걸 다시 그 다음 펑션이 팩트긴 하지만 뭐 어쨌든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 다음 펑션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역시나 아규먼트를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아규먼트가 되고 그냥 팩트를 부르게 되면은 팩트 n-1을 부른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콜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콜 하고 나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는 n을 원래 저장돼 있던 n이랑 곱해가지고 이게 이제 리절트죠. 이 A0에다가 이게 이제 이 팩트 n-1의 결과가 이제 A0에 있을 거니까는 A0에다가 그냥 원래 있던 그 T1을 옮겨 놓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T1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여기를 곱해가지고 요 A0를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또 다시 리턴이 있죠. 이걸 그대로 옮겨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스택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은 다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펑션이라는 것이 뭐 스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뭐 복잡해지고 고려해야 될 것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어쨌든 스택이란 걸 다 무시를 해놓고 우선은 이제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을 시켜보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때 문제점이 뭐냐? n이라는 것이 그 펑션에 의해서 오버라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아규먼트를 이제 바꿔가지고 다시 여기 이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팩트를 다시 콜을 할 거잖아요. 팩트를 이제 다시 콜을 할 텐데 그러면은 원래 이제 자기가 받았던 A0라는 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뭐 이거는 이제 리커시브 펑션뿐만 아니라 논리프 펑션에서도 뭐 동일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얘가 이제 그 팩트라는 자기 자신을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서 콜을 하게 되면서 이 array 리턴 어드레스가 오버라이트가 역시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다시 그 어디 있죠? 여기 JAL 다시 이제 여기서 콜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리프 펑션일 경우에는 뭐 동일한 그런 문제 뭐 이건 리커시브 펑션뿐만 아니라 논리프 펑션 그러니까 마지막 펑션이 아닐 경우에는 뭐 항상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우리가 받았던 A0가 이제 사라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오버라이트가 된다는 거고, array는 어차피 이제 이게 non-reef 펑션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오버라이트가 된다는 거죠. 걔를 이제 보존을 해야 되겠죠. 보존을 하려면 스택에다가 보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단계는 요 오버라이트가 되는 그런 레지스터들을 스택에다 저장을 시켜 놓으면 돼요. 여기서 어떤 게 이제 그 오버라이트가 됐었나요? 오버라이트가 되는 것이 이 펑션이 받아왔던 A0 그러니까는 요거는 n이죠. 이거하고 펑션이 이제 콜을 할 때 팩트 펑션이 처음에 이제 콜을 받아서 이때 이제 저장을 했던 콜을 할 때 팩트 펑션을 콜을 할 때 그 콜러가 이제 저장을 했던 array가 오버라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저장을 시키면 돼요. 예. 여기 보면은 그래서 A0랑 array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스택을 그 레지스터 4개, 그러니까 레지스터 2개, 그 A0랑 이제 array 이게 이제 4바이트니까요. 둘 다 이제 4바이트니까는 두 개니까 이제 8바이트죠. 8바이트 공간을 스택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요. 그 스택 스페이스에다가 A0랑 array를 저장시켜 놓은 거예요.
걔는 어차피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어쨌든 보존을 시켜야 되니까는 걔를 그 펑션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되고, 리턴을 할 때는 스택을 그냥 다시 스택 포인터를 원래 포지션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n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뭐 얘가 a0를 우리가 이제 다시 복구를 할 필요도 없고 뭐 array를 복구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스택 포인터만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그냥 리턴을 하게 되면 끝이 됩니다. 끝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else로 가서 다시 그 자기 자신의 이제 팩트 n-1 하지만 팩트를 이제 우리가 그 다시 이제 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어쨌든 우리가 이제 리턴을 하게 되면서 그 스택 포인터에 저장됐던 거를 다시 이제 복구를 시켜주면서 리턴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어쨌든 우리가 아규먼트를 다 이게 스택에다 이제 저장을 시켜 놓은 거고요. 예, 걔를 이제 복구를 처음에 이제 시켜주고 그 다음에 리턴 어드레스를 이제 복구를 시켜주면서 그 스택 포인터를 다시 그 원래 위치로 이제 다시 복구를 시켜주는 그런 구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요 A0랑 여기 A0를 사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 이제 오버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A0를 미리 그 스택에다가 이제 저장을 시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else로 갈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펑션을 다시 콜로 할 거기 때문에 array까지 여기서 이제 스택에다 저장을 시켜 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복구를 시키고, 복구시킨 거랑 그 다음에 n-1의 팩트의 결과, 그러니까는 리절트죠. 리절트를 곱해서 다시 만들어낸 것이 요게 되는 거죠. 이거가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그 뭐 계산을 해가지고 A0가 이제 다시 리턴을 하는 거니까 이 리절트가를 리턴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리커시브 펑션은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스택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는지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것이 지금 요 페이지가 이제 되겠고요. 여기 이제 그 이그젬플 중에서 팩트 3, 그러니까는 n이 3일 때 얘를 이제 그 얘로 든 겁니다. 스택 포인트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콜을 하게 되면은 그 여기 A0 3이라는 거를 스택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래서 스택 포인트 이제 이동을 한 거죠.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그 팩트라는 펑션이 수행이 되면서 add i sp 8을 하잖아요. 스택 포인터가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택 포인터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스택 스페이스에다가 A0랑 RA를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A0는 그때 이제 3이라는 값을 저장을 시켜 놓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3이니까는 else로 이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else를 점프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A0에는 다시 2가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else로 갔을 때 add A0 add I A0 A0 마이너스 1을 쓰잖아요. 그걸 처음에 수행을 하잖아요. n-1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1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콜을 하게 되면 다시 그 팩트의 앞부분, 그 스택 포인터 조절하는 부분을 그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랑 그 다음에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데 리턴 어드레스는 어딘가요? 네. 여기서 이제 다시 펑션을 이때 다시 콜을 하잖아요. 팩트 펑션. 이때 리턴 어드레스는 요게 되는 거죠. 예. 요쪽에 그 얘를 어, 저장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역시나 이제 1을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그 펑션에 이제 이 1일 경우에는 그냥 리턴 1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리턴 1을 할 경우에도 앞에 이제 스택은 업데이트 저장을 시키잖아요. 앞에 보면은 팩트라는 펑션이 이제 콜이 되자마자 그 스택 포인터를 또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 다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가지만 어쨌든 이때 여기서는 이제 리턴이 수행이 되죠. 그 S로 이제 가지 않고 요 S로 가지 않고 요 리턴이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펑션에서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펑션에서 돌아올 때 어디로 지금 점프를 다시 리턴을 하게 되나요? 예. 그 지금 리턴 어드레스가 여기서 array에는 여기서는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리턴 어드레스는 얘가 돼요. 예, 얘가 되죠. 그럼 여기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어떤 걸 하나요? 얘를 읽어서 T1에 저장하고 다시 리턴 어드레스를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스택을 다시 복구를 시켜주는 거죠. 복구를 시켜줄 때 이제 8씩 이제 복구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려놓은 것이 요거죠. 예. 리턴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올라가고 SP를 이제 8씩 더해주면서 스택 포인터가 다시 원래 자리로 이제 돌아가면서 얘네들을 하나씩 이제 읽어내게 됩니다. 읽어낸 다음에 멀티플라이를 수행을 하죠. 네, 멀티플라이를 수행을 하면서 그 값들을 하나씩 올려주는 거죠. 리턴을 시켜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n이 2인 곳으로 다시 이제 가게 되면서 왜냐면 여기서 이제 array를 여기서 이제 다시 복구를 시켜줬잖아요. 복구를 시켜준 다시 어디로 가나요? 다시 가는 쪽은 요거죠. 예, 여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거기 가면서 다시 스택 포인터를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복구를 시켜주고 또 읽어내면서 다시 멀티플라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1을 읽어와서 멀티플라이 하고 그 다음에 2를 스택에서 읽어와서 멀티플라이를 하고 다시 3을 읽어와서 멀티플라이를 하게 돼서 최종 결과가 A0에다가 계속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리커시브 펑션이 예를 들긴 했지만 어쨌든 리커시브 펑션이 이제 수행되는 그런 example을 나타낸 겁니다. 예. 어쨌든 뭐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그렇게 뭐 특별한 펑션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잘 어떤 뭐 레지스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지 스택에 저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뭐 고려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콜을 하긴 하지만 이게 non-leaf 펑션처럼 이렇게 필요한 그런 레지스터들을 스택에 저장을 해놓고 다시 그거를 이제 복구를 시켜가면서 어, 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예, 우리가 이제 리커시브 펑션을 이렇게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지금 그 리커시브 펑션에 대한 그런 이그젬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스택이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관리가 되는지를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펑션 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sudo instruction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sudo instruction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sudo라고 했을 때 sudo라는 것이 어떤 뜻이죠? 뭐 sudo라는 것은 뭐 반은 페이크고 뭐 반은 리얼 뭐 이런 거의 뜻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5에서 sudo instruction이라는 거는 얘는 어셈블리에서 쓰이긴 쓰여요. 쓰이긴 쓰이지만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리스크5의 명령어에서는 다른 형태로 트랜슬레이션이 돼서 사용이 되는 펑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덤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실습을 할 때 바이너리 파일을 디스어셈블을 해가지고 덤프를 시키면은 하나의 명령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볼 수 있는 명령어가
return 그때 볼 수 있는 명령어 중에 return이라는 게 있습니다. RET. 근데 사실 RET라는 거는 뭐 별게 아니라 사실은 JALR이고 그 다음에 제로에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RA를 읽는데 RA offset을 0으로 해가지고 읽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셈블리 코드를 작성할 때 명령어 RET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RET는 뭐 이게 그냥 새롭게 이제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명령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RET를 우리가 쓰게 되면은 그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그냥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sudo instru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어는 실제적으로 RISC-V에 없어요. RISC-V에는 없지만 어셈블리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ET 쓰면 돼요. 쓰면 되지만 그냥 실제적으로는 이런 명령이랑 똑같다. 이런 원래 그 오리지널 명령으로 바뀌어서 수행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반응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페이크고 다른 명령으로 대체가 돼서 수행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점프 명령어들 중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점프 명령어 보면 뭐 점프 이미디어트 이런 게 있긴 한데 사실은 얘는 뭐 실제적으로 리스크5에 존재하는 명령어는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뭐 어셈블리에서만 쓸 수 있는 명령어예요. J immediate. 근데 요거는 실제적으로는 JALR0 immediate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요게 그 RD가 되잖아요. Destination Register가 되는데 이 Destination Register가 0일 경우에는 어차피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그냥 JAL immediate랑 똑같은 거죠. 근데 뭐 링크를 할 게 없으니까는 그냥 jump immediate가 되는 거고요. 뭐 JAL immediate는 여기 RA 지금 RD가 빠졌잖아요. JAL RA immediate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건 링크를 하는 거죠. 링크를 하는 그런 JAL 그런 링크 명령어랑 똑같은 거고요. JRRS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역시나 이제 제로인데 RS 그 다음에 제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요거 이제 소스 레지스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뭐 RA가 아닌 다른 소스 레지스터에서 이제 읽어올 경우에는 그냥 JR을 쓰고요. RET 리턴을 이제 쓰게 되는 거는 JR, RA랑 똑같은데 요거는 이거랑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는 이런 명령어로 이제 바뀌어서 얘네들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셈블리 코드에서는 이 명령어들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셈블러가 그냥 이걸로 이제 바꿔주고 나중에 이제 그 기계어로 바꿀 때 머신 코드로 바꿀 때 얘를 근거로 해가지고 머신 코드로 이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레이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 코드에 이런 레이블을 이제 자주 쓰잖아요. 이런 레이블이나 뭐 심플 이런 거를 이제 자주 쓰지만 뭐 사실 요거는 별 의미는 없어요. 뭐 얘가 이제 뭐 데이터를 차지한다던가 이런 게 너무 의미가 없고 사실은 요 레이블은 그 점프로 이제 점프나 이제 브랜치 명령어에서 우리가 타겟을 이제 나타낼 때 그냥 요 문자 형태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뭐 브랜치 명령어나 뭐 BQ 같은 브랜치 명령어나 아니면은 점프 명령어 JAL 같은 점프 명령어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요 레이블을 가지고서 타겟을 설정을 하잖아요. 요 타겟은 실제적으로는 immediate number예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숫자라는 거죠. 뭐 그렇지만 이제 그 숫자를 막 쓰면은 알아보기가 힘드니까는 그냥 그 문자의 형태로 이렇게 얘는 요 점프의 타겟은 뭐 심플이다 이런 식으로 문자의 형태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얘가 이제 실제적으로 명령어로 이제 변환이 될 때에는 숫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디어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디어트 형태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은 여기 JAL이 있잖아요. JALRA 그 다음에 요 simple 타겟이 있고요. 타겟은 어디 있나요? 타겟은 여기 있습니다. 요 simple이라는 것은 JAL의 이제 타겟이긴 하지만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PC. 그러니까 레이블 다음에 이제 명령어가 또 하나 오잖아요. 이 명령어에 프로그램 카운터 밸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뭐죠? 51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심플이라는 건 어떻게 이제 이게 이미디어트가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느냐? 이 심플은 여기 보면은 이 타겟이 514잖아요. 지금 0x 514인데 이 타겟과 현재 PC는 뭐죠? 네, 0x 300죠. 네, 현재 PC. 그러니까는 타겟과 현재 PC의 차이만큼을 나타냅니다. 그걸로 변환이 돼요. 여기서는 그 심플의 위치는 여기 지금 PC가 514잖아요. 514. 그 다음에 현재 JAL이 수행되는 이 JAL의 PC는 0x300이 되는 거죠. 그만큼의 차이니까는 이 심플은 실제적으로는 0x21c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JAL, RA 0x21c로 변환이 되면서 얘가 머신 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미디어트는 2의 배수여야 됩니다. 리스크 5에서는. 왜 2의 배수인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인스트럭션은 사실은 인스트럭션의 크기, 그러니까 각각의 리스크 5, 인스트럭션이 이제 차지하는 크기는 4바이트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PC를 보면은 4씩 증가를 하잖아요. 얘도 이제 4의 배수고요. 그러니까는 이미디어트는 멀티플 오브 4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맞긴 한데요. 리스크 5 같은 경우에는 compressed instruction for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ompressed instruction이라는 게 있는데 compressed instruction이라는 게 있고요. 이 compressed instruction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의 크기가 16bit이에요. 그러니까는 얘는 2바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compressed instruction을 우리가 이제 그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미디어트는 사실은 2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고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이 compressed instruction은 그 암 같은 경우 암도 사실은 리스크 타입의 그 인스트럭션 셋이고요. 하나 인스트럭션의 크기가 4바이트로 이제 리스크 5랑 똑같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도 16비트짜리 그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 암 같은 경우에는 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랑 비슷한 형태입니다. compressed instruction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같이 그 사이즈가 작은 인스트럭션을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리스크 5도 compressed instruction 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프에서 사용하는 점프나 브랜치에서 사용하는 이미디어트 밸류는 2의 배수가 돼야 돼요. 네. 뭐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거의 4의 배수만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 과목에서는 그 compressed instruction 폼은 이제 안 배우니까. 네, 그래서 그 4의 배수의 형태로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 점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서포트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콘스탄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스몰 콘스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디어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dd 같은 거로 우리가 스몰 콘스탄트 넘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요 이미디어트는 사실은 12빛 그러니까 12빛의 투스 컴플리먼트 넘버 그러니까 12빛의 사인드 넘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컨스탄트 넘버를 만들려면 LUI를 썼었죠. 네, 그래서 이제 상위 20빛을 LUI를 써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위 12빛은 addI를 써서 집어넣고요. 이런 식으로 했었죠. 점프도 마찬가지예요. 점프는 뭐 JAL 같은 경우에는
20bit짜리를 이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JALR 같은 경우에는 소스 레지스터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12bit을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더 큰,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제 더 큰 대로 이제 점프를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어떡하냐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리스크5는 AUIPC라는 또 명령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AUIPC의 형태는 AUIPC 그다음에 RD Destination Register 그다음에 Immediate가 이제 되겠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RD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데 RD에다가 이 AUIPC 현재 PC에다가 immediate 31 down to 12 그러니까 20bit짜리를 upper 그러니까 상위 20bit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LUI랑 비슷하죠. LUI. 그러니까 LUI는 그냥 상위 20bit을 그냥 레지스터에다 이제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PC에다가 더해 가지고 저장하는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AUI PC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JALR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위까지 채워가지고 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32bit짜리 이제 콜을 쓸 수가 있고 요거는 수도 인스트럭션으로 콜이라는 인스트럭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콜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사실은 요거는 두 개의 인스트럭션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콜 인스트럭션은 뭐 수도 인스트럭션은 존재하긴 하지만 얘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머신 코드 제너레이션을 위한 인스트럭션으로 변환될 때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인스트럭션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수도 인스트럭션은 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인스트럭션들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덤프 해가지고 그러니까 디스어셈블을 해가지고 그 어쨌든 그 어셈블리 코드를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인스트럭션들이 뭐 자주 보일 거예요. 예, 뭐 RET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제 그렇지만 이 인스트럭션들은 실제적으로는 요 리스크5 인스트럭션에서는 요거다라고 이제 뭐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두 라인으로 이제 변환이 돼야 돼요. 두 개의 인스트럭션으로 변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array. array는 뭐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array라는 게 뭐죠? 뭐 우리가 이제 C에서 이제 뭐 array를 선언을 한 다음에 뭐 array에다 그 각각의 이제 엘리먼트에다가 그 값들 진짜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array라는 거는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멀티플 데이터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멀티플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 그 엘리먼트의 사이즈는 사실 동일해요. 뭐 C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타입을 뭐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4바이트, 뭐 더블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데이터 타입마다 그 데이터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티저로 우리가 어레이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뭐 이 각 인티저의 사이즈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어레이가 선언이 되면은 어레이의 그 베이스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 그 베이스 어드레서 그 어레이의 하나의 엘리먼트의 사이즈만큼 옵셋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건 A0, A1, A2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엘리먼트를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스 어드레스 플러스 그러니까 베이스 어드레스 플러스 사이즈 오브 뭐 데이터 타입 인티저가 되겠죠. 뭐 인티저 곱하기 인덱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어드레스는 네, 이거를 이제 어레이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그젬플이죠. 어레이는 사실은 베이스 어드레스에
베이스 어드레스는 요 array 0, 그러니까 인덱스가 0인 엘리먼트의 그 주소가 되겠고요. 어드레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동일한 그 사이즈를 옵셋을 해가지고 그 인덱스를 곱해준 다음에 그 해당되는 엘리먼트의 주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그젠플은 하나의 엘리먼트 사이즈가 이제 4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어드레스를 보시면은 각각의 엘리먼트마다 4씩 증가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메모리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어레이가 이제 표현이 되는지, 어레이를 어떻게 액세스를 하면 되는지를 이제 나타낸 이그젠플이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그 엘리먼트를 5개를 가지고 있는 인티저 타입의 어레이가 선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를 읽어서 어레이 0에다가 이제 저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베이스 어드레스를 우리가 이제 저장을 시켜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요 어레이를 액세스를 하게 되려면 베이스 어드레스 플러스 사이즈 오브 인티저 그 다음에 곱하기 인덱스 이런 식으로 이제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베이스 어드레스를 요 걸로 지정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레이 0는 역시나 옵셋이 0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0가 되는 거죠. 0. 여기 오타네요. 0가 되어야겠네요. 예.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데 곱하기 2는 이제 뭐 쉬프트 레프트랑 똑같다라고 했죠. 예. 쉬프트 레프트랑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레이 1 같은 경우에는 옵셋이 4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역시나 인덱스가 지금 1이 되고 사이즈 오브 인테저는 4가 되니까 4 곱하기 1만큼 해서 이렇게 액세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for 루프로 우리가 사실은 어레이를 쓰게 되면은 for 루프를 써가지고 우리가 많이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뭐 그때도 뭐 이그젠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for 루프에서는 요 i가 계속 바뀌잖아요. 요 i가 인덱스가 계속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계산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인덱스가 이제 점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옵셋은 0으로 해놓고 T0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기서 for 루프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는 문자열을 이제 저장을 할 경우도 있죠. 그 문자열이라는 건 사실은 숫자죠. 뭐, 우리 컴퓨터가 뭐, 문자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문자열이라는 건 숫자로 이제 나타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저장한다라는 거는 숫자 형태로 나타낸 그런 어레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에서도 char 형태가 있죠. 캐릭터의 이제 줄임말인데 char 형태로 각각의 그 문자를 이제 저장하고 사실은 문자열은 요 char의 그 어레이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자들을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이냐를 정의를 해놓은 것이 ASCII 코드입니다. ASCII는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예, 이제 약자고요. ASCII.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문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도 다 숫자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고요. 그런 룰을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랑 포인터를 좀 비교를 할 건데요. 포인터가 사실은 C에서 조금
약간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 포인터는 사실은 어드레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터를 뭐 다룬다 했을 때는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메모리에 저장이 됐을 거잖아요. 그때의 어드레스를 우리가 포인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 포인터로 이제 우리가 다룬다라는 거는 그 어드레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어드레스를 우리가 이제 포인터로 나타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 어레이를 표현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사실은 AI 형태로 이제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AI 형태로 나타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의 어드레스는 A0의 어드레스 플러스 사이즈 오브 인티저 형태면은 그 다음에 I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I를 뭐 0부터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포인터 형태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보는 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기 보면 똑같은 사실 펑션이 있고요. 이 펑션은 클리어 1하고 클리어 2 펑션이 있는데 이 펑션은 사실은 그 어레이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0으로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는 그런 펑션이에요. 뭐 굉장히 간단하죠. 그 펑션들을 우리는 이제 그 인덱스 i를 정의를 해서 인덱스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로 각각의 그 어레이가 차지하고 있는 그, 그 위치를 포인터로 나타내서 우리가 또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P는 포인터 형태, 그러니까 인티저의 포인터로 지금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예, 사실은 요거는 내가 포인터 형태로 사용을 그러니까 뭔가 그 프로세싱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인터, 요 P라는 것에 뭐가 들어가 있죠? array zero의 end. 요거는 그 array zero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포인터 형태로 이제 처음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걔는 array의 이제 사이즈는 한 것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요. 넘어가면 안 되니까 포인터를 일씩 증가를 시켜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일찍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포인터가 인티저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 사실은 우리가 어드레스로 이제 취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즈 오브 인티저만큼 어드레스가 증가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가 가르치는 데이터를 0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예. 우리가 포인터를 선언을 하고 포인터를 이렇게 그 포인터 타입으로 P를 선언을 하고 그 포인터에다가 요 거를 이제 붙이면은 요거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이제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0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얘랑 얘는 이퀴벌런트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건데요. 얘를 이제 직접 directly RISC-V 어셈블리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요 왼쪽 코드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오른쪽 코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면은 어레이의 인덱스를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인덱스에 따라서 인덱스를 업데이트를 이제 시켜주면서 거기다가 이제 0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x0를 집어넣는 거니까요. 예, x0를 집어넣으니까 0을 해주는 거고요. 인덱스는 일씩 한 다음에 이 인덱스를 곱하기 4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포인터로 표현이 된 거를 우리가 RISC-V 어셈블리 코드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그 포인터, 베이스 어드레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포인터에다가 array 0에 어드레스를 집어넣잖아요. array 0에 어드레스를 이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4씩 그
플러스를 해주면서, 여기 보면 애드 여기 있죠? 4씩 플러스를 해주면서, 어, 그 포인터를 그 어드레스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지로를 집어넣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요 두 개 코드 중에서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우리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챕터 1에서 배웠던 익스큐션 타임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를 알아야죠. 이거는 instruction count, 그 다음에 CPI 곱하기 TC가 됩니다. 뭐 CPI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동일한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뭐 TC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은 execution time은 instruction count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퍼포먼스는 뭐 어떻게 됐죠? execution time의 인버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instruction count가 많으면은 퍼포먼스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코드가 퍼포먼스가 더 높을까요? 예, 이 코드가 퍼포먼스가 더 높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루프가 얘는 여기서 돌고 얘는 여기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루프가 도는 횟수는 요 사이즈, 그러니까는 뭐 얘를 n이라고 하면은 요 사이즈의 비례를 사이즈만큼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n이라고 했을 때 1 곱하기 1 더하기 요 li가 있으니까 1 더하기 5 곱하기 n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3 더하기 3 곱하기 n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이 큰 수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n이 뭐 1000이다 할 경우에는 얘는 5000 한 개의 그 인스트럭션 개수를 가지게 되고 얘는 3003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빨라요. 인스트럭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얘가 이제 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터를 쓰면은 좀 더 이제 빠른 그런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인터를 써야 되나요? 어, 포인터는 사실 뭐 이해하기도 약간 어렵긴 하지만 또 이제 좀 뭐랄까 위험한 것이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그를 만들어 넣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 우리가 이제 코드를 짤 때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인지를 뭐 체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코드를 쓸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포인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어드레스를 직접 매니플레이트, 그러니까는 어드레스 직접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버그가 들어갈 소지가 많죠. 그리고 포인터를 그래도 쓰면은 좋으니까 포인터를 써야 되는가?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컴파일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어레이로 코드를 짠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다이렉트리 이제 그 트랜슬레이션 시킨 거긴 하지만 컴파일러가 실제적으로는 옵티마이제이션을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인터를 쓰든 어레이를 쓰든 컴파일러는 최적의 이제 코드를 생성을 거의 해주고요. 뭐 두 개의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뭐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프로그램은 버그를 그러니까는 버그를 최대한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냥 그 최적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우리가 포인터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니까 지금 어셈블리 리스크5의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리스크5 어셈블리 인스트럭션들이 어떻게 이제 머신 코드로 변환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리스크5의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add 뭐 x0, x1, x2 뭐 이런 명령어 그 리스크5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온 거죠. 예, 지금까지 배웠죠. 예. 근데 컴퓨터는 하드웨어, 그 프로세서는 얘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잖아요.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 그러니까는 디지털 데이터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디지털 데이터는 그리고 각각 빛으로 표현이 됩니다. 각각의 그리고 비트는 0 아니면 1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컴퓨터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인스트럭션이 0나 1로 나타내는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변환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요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을 머신 코드로 인코딩을 시켜줘야지만이 0하고 1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0하고 1로 표현이 되는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컴퓨터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룰도 그 ISA 매뉴얼에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는 1하고 0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인스트럭션들은 그 머신 코드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리스크5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은 32빛을 가지는 그런 머신 코드로 변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각각의 어셈블리 인스트럭션 하나는 32빛의 데이터, 32빛의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인스트럭션이 가지는 그 사이즈가 똑같아요. 리스크 5, 그리고 뭐 아까 그러니까 리스크 타입의 인스트럭션들은 각각의 인스트럭션이 가지는 크기가 동일합니다. 거의 32빛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16빛짜리도 있잖아요. 그런 컴프레스드 타입의 인스트럭션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인스트럭션들은 동일한 32빛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결국에는 요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을 인코딩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머신 코드로 이제 머신 코드 혹은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바꾸는 룰이 리스크5는 네 가지 타입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R 타입, I 타입, S 혹은 B 타입, U 혹은 J 타입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각각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래서 R 타입은 요 R이 뜻하는 것이 레지스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요 R 타입은 세 개의 레지스터를 오퍼런드로 사용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add, rd 이게 이제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잖아요. rd, rs1, rs2. 그러니까는 요 add 명령어는 두 개의 소스 레지스터와 그 다음에 하나의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 개의 레지스터 오퍼런드를 사용하는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R 타입 인스트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R 타입 인스트럭션 뭐 add뿐만 아니라 serve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or, 뭐 and 같은 로지컬 인스트럭션, 그다음에 뭐 SLR 같은 SRA, SRL 같은 뭐 쉬프트 인스트럭션 얘네들이 다 R 타입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러니까는 레지스터를 세 개를 쓰는 레지스터 오퍼런드로 레지스터 세 개를 쓰는 인스트럭션을 R 타입 인스트럭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R 타입 인스트럭션이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인코딩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데이터가 뭔가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데이터는 R 뒤에 register number,
물론 우리가 보통은 지금까지는 ABI 네임으로 배우긴 했지만 사실 걔네들은 레지스터 넘버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ABI 네임으로 제로는 사실은 요거는 X0죠. 그러니까 레지스터 넘버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각각의 이제 레지스터는 레지스터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얘를 이제 알려면은 이 명령어가 add, rd, rs1, rs2다. 얘를 알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rd의 레지스터 넘버랑 rs1의 레지스터 넘버, rs2의 레지스터 넘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add 명령이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다 요 머신 코드에 포함이 돼야 돼요. 머신 인코딩이 돼가지고 포함이 되어야지만이 프로세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되느냐? 전 RD의 레지스터 넘버는 빈 넘버 11 down to 7에 저장이 됩니다. 왜냐면 그리고 걔는 5빛을 차지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리스크 5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 개수가 32개가 있죠. 32개는 0부터 31까지의 번호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5빛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RS1은 빈 넘버 19 down to 15에 할당이 되고요. RS2는 빈 넘버 24 down to 20에 이제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 나머지 필드, OP 코드, 펑션 3, 펑션 7을 통해서 우리가 add라는 거를 표현을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OP 코드는 오퍼레이션 코드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OP 코드는 얘가 이제 R 타입이냐, 뭐 I 타입이냐, 아니면 로드 타입이냐, 뭐 스토어 타입이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add 같은 거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add는 아리트메틱이에요. 아리트메틱, 뭐 로지컬, 시프트, R 타입인데요. 그걸 표현하는 OP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펑션 3랑 펑션 7을 통해서 얘가 add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코딩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예. 그래서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타입 이그젬플을 보게 되면은 여기 add, S2, S3, S4가 있잖아요. 예. 근데 S2는 여기 이제 ABI 네임이잖아요. 얘는 사실은 X18이 돼서 레지스터 넘버가 18이 되고 요거가 뭐였죠? RD가 됩니다.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고요. S2. S3 같은 경우에는 얘는 X19이 돼서 얘가 RS1이 되겠고요. 이때 레지스터 넘버는 19이 되겠고 S4는 X20가 되는 거죠. 얘는 RS2가 됩니다. 그러니까 18, 19, 20를 어디다 넣어줘요? 각각 RD, RS1, RS2에 해당되는 필드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add의 OP 코드는 이 add 명령어의 OP 코드는 51이고요. 그 다음에 add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펑션 3가 0이고 펑션 7이 0이 돼야 됩니다. 서브도 마찬가지야. 서브는 뭐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레지스터 넘버가 5, 6, 7 여기 들어가게 되었고 서브는 OP 코드가 add랑 똑같은데 펑션 3도 똑같고 펑션 7이 32면은 얘가 서브라는 걸 나타냅니다. 각각을 그러면은 바이너리 넘버를 바꿔주면 돼요. OP 코드 51은 011, 0011이 되겠고 RD는 18은 100, 10, 10, 100, 10 이렇게 돼 있고 뭐 요거는 이렇게 다 바이너리로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다 32빗짜리 이제 데이터로 다 붙이게 되고 걔를 헥사데시말 넘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점프 파일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PC도 있긴 하지만 PC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있잖아요. 헥사데시말 넘버. 그게 이 인스트럭션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신 코드로 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서브도 뭐 이런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네. 이게 R타입이고요. 네. I타입은 뭐냐? I타입에서 I는 이미디어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I타입 인스트럭션도 3개의 오퍼런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RS1, 그러니까는 소스 레지스터로 레지스터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RD,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미디어트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미디어트는 12bit짜리 투스 컴플리먼트, 그러니까는 사인드 데이터를 표현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디어트는 12bit짜리 사인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add I rd rs1 immediate. 예. 요게 이제 immediate 명령 타입이죠. 일단 immediate 타입인데 요게 signed number라고 했죠. signed인데 사이즈는 12bit의 투스 컴플리먼트 넘버가 됩니다. 또 하나 example은 load word. load 명령어예요. load word rd 그 다음에 offset이 immediat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s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여기도 역시나 rs1 하나를 쓰고 소스 레지스터 하나를 쓰고 immediate랑 그 다음에 rd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ype 인스트럭션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rd는 역시나 5bit을 가져야 되고요. rs1도 5bit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immediate 넘버가 12bit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네, 12bit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12bit짜리 immediate 넘버는 그 인스트럭션에서 빈 넘버 31 down to 20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예. rs2가 이제 사라진 대신 rs2랑 펑션 7이 사라진 대신 그 위치에다가 immediate 넘버를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to스 컴플리먼트 넘버를 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OP 코드가 동일하게 빈 넘버 6 down to 0에 이제 저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펑션 3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예, 이게 i타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이그젬플을 보시는 게 뭐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보면은 지금 add i, s0, s1, 그 다음에 12, immediate number 12가 있잖아요. 뭐 s0는 x8이니까 여기 이제 8이 되는 거고요. destination register number는 8이 되는 거고, s1은 x9이니까는 rs1의 register number는 9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immediate는 뭐죠? immediate는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그 필드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12가 여기 있고 9 있고 그 다음에 8이 있고요. OP 코드 넘버는 addI 같은 경우는 19가 됩니다. 그 다음에 펑션 3가 0이에요. 각각을 그냥 역시나 바이너리 넘버로 바꿔줘서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그 인스트럭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2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이게 마이너스 14다 하면은 마이너스 14가 들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4는 어떻게 되는 거죠? 14가 0, 0, 0, 0, 0, 0, 0, 0, 0, 1, 1, 14가 15가 1이니까 1, 0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에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네거티브 넘버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얘는 이제 14고요. 얘의 이제 네거티브 넘버를 만들려면은 1, 1, 1, 1, 1, 1, 1, 1, 0, 0, 0, 1인데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주니까 여기가 1, 0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4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거티브 넘버일 경우에는 역시나 투스 컴플리먼트로 네거티브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로드도 마찬가지죠. 로드도 역시나 RS1이 뭐 19니까 여기서는 19, 그 다음에 데스티니 7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로드 같은 경우에는 OP 코드가 3입니다. 이미디어트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여기 이제 i타입 인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타입 인스트럭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s는 스토어를 말을 하고요. b는 브랜치를 말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 뭐 스토어 명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토어 명령어는 rs1, rs, rs2겠죠? 어딨지? 예, rs2, rs1, 그 다음에 옵셋이 이미디어트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요
RS2, 소스 레지스터가 이제 두 개가 필요한 거고요. 브랜치 같은 경우도 BQ 같은 경우 보면은 BQ, RS1, RS2, 그다음에 타겟인데 이 타겟이 실제적으로는 이미디어트 넘버라고 했죠. 그러니까 12bit짜리 이미디어트입니다.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한 그런 포맷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토랑 B가 있는데 사실은 스토랑 B는 둘 다 이제 소스 레지스터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디어트 넘버가 필요해요. 이미디어트 넘버도 12bit짜리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브랜치 타입. 브랜치의 타겟은 항상 짝수, 그러니까는 2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뭐가 다르냐? 2의 배수는 맨 마지막 bit이 항상 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0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브랜치에서 이미디어트 넘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미디어트 넘버의 마지막 bit은 항상 0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뭐 우리가 저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가 어떤 숫자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걔를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장하면 그냥 공간만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저장을 하지 않고요. 대신 이미디어트 같은 경우에는 12bit부터 빗 넘버 1까지만 저장을 합니다.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예, 뒤에서 이제 보게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S타입은 S타입에서 S는 요 스토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 개 오퍼런드인데 RS1은 베이스 레지스터, RS2는 역시나 그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RS2가 되겠고, 그다음 이미디어트는 12bit짜리 투스 컴플리먼트 이미디어트 넘버로 offset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보시게 되면은 RS1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RS2가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R 타입에서 RS1이랑 RS2가 들어가는 게 똑같고요. 대신 RD가 없기 때문에 이미디어트 넘버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그 이미디어트 넘버의 그 처음 7빛, 11빛부터 5번빛까지는 여기다 저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빛, 로우 빛은 위쪽 필드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S타입이에요. S타입 이브젠플을 보게 되면은 저기 보면은 SW T2-6 S3가 있잖아요. T2는 X7이니까는 요거는 레지스터 넘버가 7이 되겠고 여기 어디 저장되죠? RS2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RS2예요. 그 다음에 S3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X19 레지스터 넘버가 19이 되는 거죠. 이게 RS1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 이미디어트 넘버가 뭐죠? 마이너스 6이에요. 이게 이미디어트 넘버인데 마이너스 6은 어떻게 되죠? 원래 6이 0, 0, 0, 0, 0, 0, 0, 0, 0, 1, 1, 0잖아요. 이게 6이잖아요. 마이너스 6을 만들려면 1, 1, 1, 1, 1, 1, 1, 1, 1, 0, 0, 1인데 플러스 1을 해야 되니까 얘가 사라지고 1, 0가 되는 거죠. 1, 1, 1, 1, 1, 1, 1, 1, 1, 0, 1, 0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7, 9 다 이제 바이너리 넘버로 표현이 되는 거고 오피코드는 3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미디어트가 1111, 1111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111, 110, 10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코딩을 하면은 얘가 이제 스토어 월드가 되는 겁니다. 브랜치는 좀 브랜치도 역시나 RS1, RS2 써요. 소스 레지스터 쓰는데 다른 거는 이미디어트 넘버 같은 경우는 이미디어트 넘버에 12 빗 넘버 12부터 빗 넘버 1까지만 저장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그 빗을 저장할 때 이미디어트 넘버는 12, 빗 넘버 12를 맨 처음에 저장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10 다운 투 5를 여기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4 down to 1을 저장하고 나머지 12를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제 좀 이상하게 저장을 해요. 뭐 이상하게 저장을 하긴 하지만은 최대한 레귤러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하드웨어의 뭐 복잡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좀 이상하게 좀 배열이 됐다라는 거를 뭐, 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게 사인 빛이고요. 사인 빛이고 11이 여기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그젬플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리스크5 어셈블리가 BQ S0 T5 L1, L1이 여기 타겟이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타겟 80을 L1이 어딨냐를 보면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 L1, 요 레이블 L1이 지금 의미하는 거는 0x8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BQ에서 얘는 이미디어트 넘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죠. 이미디어트 넘버는 요 타겟이 가지고 있는 PC와 BQ의 PC의 차이기 때문에 이미디어트 넘버는 0x80 0x70 하게 되면은 0x10가 되게 됩니다. 요거는 데시멀 넘버로 16이라는 거죠. 사실은 얘를 BQ가 표현이 되면은 BEQ S0 T5 16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16은 뭐 우리가 이제 13빛 맨 마지막을 날려버릴 거기 때문에 13빛의 투스 컴플리먼트 넘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0, 0, 0, 0, 0, 0, 0, 0, 0, 1, 0, 0, 0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미디어트 어떻게 배열하느냐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디어트에 11번 빛이 여기 하나 들어가고요. 요거죠.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다운 투 0 이만큼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얘는 버려요. 어차피 얘는 버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12빛이 이제 사인 빛이잖아요. 맨 MSB 여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이쪽, 얘가 이쪽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되게 되는 거고요. 뭐 RS1하고 RS2는 뭐 이렇게 그 레지스터 넘버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브랜치 같은 경우에 OP 코드가 99가 됩니다. 99. 예, 그래서 얘를 머신 코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브랜치 같은 경우는 뭐랄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룰을 정해놨으니까는 그 룰을 따라야 됩니다. 리스크5에, 안 그러면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대로 이제 요 아이사 룰대로 이제 안 되면은 예, 동작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UJ 타입은 어퍼 이미디어트 타입하고 점프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는 RD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를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20bit짜리 이미디어트 넘버를 이제 쓰게 돼요. 그래서 U 타입은 어퍼 이미디어트 타입이고 LUI 우리가 배웠던 LUI 명령어가 이제 어퍼 이미디어트 U 타입 인스트럭션이 되겠고요. 오퍼런드는 두 개를 사용합니다. RD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하고 20bit짜리 그 이미디어트 넘버인데 이 20bit짜리는 32빛 이미디어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상위 20빛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타입은 그래서 간단해요. OP 코드가 있고 RD가 이제 역시나 5빛짜리 RD가 있고 나머지는 이미디어트 넘버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그젬플을 보더라도 뭐 어쨌든 LUI 명령을 보면은 이게 레지스터 넘버가 21 들어가 있고 OP 코드는 55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미디어트 넘버로 이 부분을 채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점프도 마찬가지고요. 점프에서 이제 JAL 같은 경우에는 RD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미디어트 20빛짜리 이미디어트를 이제 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역시나 이제 얘는 점프 명령하기 때문에 항상 그 이미디어트는 2의 배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시나 맨 마지막 빛, 그
LSB는 그냥 날려버리고요.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상위 20빗, 그러니까 빗 넘버 20부터 빗 넘버 1까지를 여기 immediate field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얘도 섞어놨어요. 역시나 뭐 동일하게 그 브랜치가 섞여 있는 것처럼 얘도 섞여놨는데 처음에 이제 사인 bit을 쓰고 그다음에 10 다운 투 1을 쓰고 11을 쓰고 19 다운 투 12를 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펑션 점프 앤 링크잖아요. 점프 앤 링크 array 펑션 1이 되는데 여기 보면 뭐 array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x1이니까는 rd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펑션 1, 펑션 1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0x abc 04 마이너스 0x 05 4 0c 해서 나온 값을 immediate number로 쓰게 됩니다. 그 immediate number는 0x a 6 7 f 8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얘를 21빗짜리 투스 컴플리먼트로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빗 넘버 20부터 빗 넘버 1까지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 그걸 표현하게 되면은 얘는 0, 1, 0, 1,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맨 마지막 0은 날려버립니다. 예, 안 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룰에 따라서 이제 할당을 해놓으면 됩니다.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11이 이쪽 들어가고 나머지 5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어쨌든 이것도 룰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타입을 이제 그 요약을 해보면은 예, R 타입, 그 다음에 I 타입, S 타입, B 타입, U 타입, J 타입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32빗짜리 그 빗 데이터가 어떤 어떤 그 어떤 그 필드로 이제 할당이 되는지를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리스크 5 같은 경우에는 거의 레귤러리티를 최대한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뭐 어떤 이 각각의 타입마다 어쨌든 필요한 인포메이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각각의 타입을 다 동일하게 이제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은 뭐 RD, OP 코드는 다 동일한 그 로봇 7빗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D가 필요하면은 RD의 위치는 다 동일하고 RS1, RS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쓰는 빗을 뭐 펑션 7이나 이미디어트, 뭐 펑션 3 이런 식으로 할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RS2, RS2 다 위치가 똑같죠? RS1도 마찬가지고 RD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OP 코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여기 마지막 로어 3, 7빗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얘는 이제 인코딩된 그런 빅데이터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세서가 또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을 하려면은 인코딩된 그런 데이터를 다시 디코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보들이 인코딩이 됐으니까는 그 정보들을 다시 추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디코딩인데 프로세스는 맨 처음에 요 7빗짜리 OP 코드를 읽어서 얘가 어떤 타입인지를 밝혀냅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필드를 읽어서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good design demands good compromises. 그러니까는 최대한 레귤러리티는 맞추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또 다르게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하드웨어의 복잡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 Keep performance as similar as possible. 이게 이제 그 리스크 5의 이제 디자인 그런 뭐 원리, 철학까지는 좀 그렇고요. 네, 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 코드를 이제 해석하는 걸 우리가 디코딩이라고 이제 하겠고요. 이 디코딩이라는 거는 프로세서 내부에서 그 인코딩된 그런 바이너리 코드, 그러니까 머신 코드를 다시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OP 코드를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OP 코드를 읽어서 이게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OP 코드가 51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R 타입 아리트메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펑션 2랑 펑션 7을 읽어서 얘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됩니다. 펑션 3 OP 코드가 51이면은 얘는 R 타입 아리스메틱 혹은 뭐 쉬프트 오픈 혹은 뭐 로지컬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펑션 3가 0이면 add나 서브인데 이게 펑션 7이 0, 1, 0, 0, 0 이러니까는 서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OP 코드가 19이기 때문에 I 타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7빗 OP 코드를 읽어서 그다음에 51이면 서브다. 요게 서브다라는 거 알고 그다음에 각각의 RD, RS1, RS2를 이제 디코딩을 해가지고 어, 예, 디코딩을 해서 X31, X29, X7 뭐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ABI 네임으로 표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인스트럭션을 그래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서머리를 한 것이 이 테이블입니다. 보면 여기 카테고리가 뭐 로드냐, 스토어냐, 뭐 쉬프트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각각이 어떤 타입을 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OP 코드를 보게 되면은 OP 코드 로드 타입일 경우에 사실 OP 코드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지금. 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어 타입이면 다 똑같고요. 브랜치 타입도 이렇게 다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점프도 역시나 똑같아요. LUI, AUI, PC는 OP 코드가 다 각각의 OP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U 타입이긴 하지만 여기 뭐 LUI랑 그다음에 PC 쓰는 AUI, PC는 뭐 다르겠죠. 예, 다릅니다. 어, 점프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JAL이 있고 JALR이 있기 때문에 OP 코드가 달라야 됩니다. 각각 또 JAL은 20bit짜리 이미디어트를 쓰고 JALR은 12bit짜리를 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뭐 아리스메틱, 로지컬, 쉬프트 인스트럭션은 각각의 이제 이미디어트 타입을 가져요. 근데 R 타입과 이미디어트 타입은 서로 이제 OP 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드레싱 모드도 이건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질 때 그 이미디어트 넘버를 그대로 쓰느냐 아니면 뭐 레지스터 값을 가지고 쓰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브랜치 같은 경우는 PC의 그 PC 렐러티브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뭐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브랜치에 대해서는 PC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메모리 인스트럭션 이렇게 이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미디어트 얘는 이제 R 타입 인스트럭션 이러면 되겠고 서머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리스크 5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예, 좀 길고 뭐 어쨌든 뭐 하나의 하이사이기 때문에 뭐 최대한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하이 레벨 랭귀지 코드에 아무래도 익숙해져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더 이제 어셈블리를 좀 이해를 해야지만이 실제적으로 이 어셈블리가 머신 코드로 변해돼서 어떻게 이제 수행이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잘 하시면 되겠고요.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x86에 대한 거를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x86는 여기 저희는 이제 배우진 않습니다. x86는 워낙 또 복잡하기도 하고 x86는 시스크 타입이기 때문에 좀 너무 복잡해요. 이게 왜 이유가 뭐냐면은
엑셀 6가 너무 역사가 깁니다. 예, 역사가 길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스트럭션이 막 포함이 추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깨끗하지가 않아요. 더럽다라고. 예, 복잡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엑셀 6에 대해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예, 재미있을 겁니다. 예, 좀 달라요. 예,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챕터 2로 이제 마치게 되겠고요. 예, 어쨌든 수업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참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실제적으로 하이 레벨 랭귀지 코드가 컴파일이 돼서 어떻게 이제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으로 표현이 되고 그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이 어떤 식으로 컴 프로세서에서 실행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감이 생기시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드웨어 프로세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디자인 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더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는 내용에서 우리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어, 포함이 됩니다. 예, 뭐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 뭐 그다음에 뭐 랩이라든지 이런 거 잘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다음에 이제 시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